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세일즈포스에서 CRM 담당하고 있는 문준식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요즘은 정말 위기라고 느껴지고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처럼 함께 가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희의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웨비나의 홍수, 요즘은 다 웨비나로 접속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니까요. 그 홍수 중에서 세일즈포스를 선택해 주신, 탁월한 선택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소는 딱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그 키워드는 상생이란 말이고요. 상생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영어로는 바로 윈윈이라고 표현이 되더군요.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로 이길 수 있는가, 상생할 수 있는가가 오늘의 키워드고요. 이런 상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드릴 네트워크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그리고 대리점을 통한 딜러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 두 가지 사례는 다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쿠팡이란 브랜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아마 한두 번씩은 즐겨보셨을 떡볶이로 유명한 청년다방 사례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다 나의 성공보다 파트너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가져오는 상생에 기반한 회사고요. 먼저 쿠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요즘 서학개미들의 핫한 주제이죠. 얼마 전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100조에 가까운 시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세일즈포스가 인연을 맺은 지도 몇 년 돼 가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줄은 아마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로켓 배송만큼 빠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쿠팡의 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장의 비결 중에서 제가 오늘 그 모든 것을 찝어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수면 아래에 감춰져서 잘 안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쿠팡맨이라고 불리우는 쿠팡 프렌즈들의 노력과 그들의 물류 캐파도 당연히 중요했겠죠. 제일 밑바탕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손정희님의 비전 펀드도 깔려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 드릴 요소는 쿠팡의 로고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저 판매자 네트워크입니다. 쿠팡은 이 판매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한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판매자 네트워크가 중요한가를 생각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급히 필요하신 물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막 찾아보시겠죠. 어떤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그 물건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수많은 셀러들이 있으면서 판매자가 수많은 제품들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은 구매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고요. 더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웬만하면 쿠팡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유입으로 연결이 되죠. 고객이 많으니까 판매자 네트워크는 더 많아집니다. 이런 선순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바로 쿠팡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시기 위한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일즈포스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셨다고 봅니다.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얘기네요. 저희가 항상 고객의 성공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해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쿠팡이 저희의 주요 메인 스피커셨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쿠팡과 세일즈포스가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고요.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 티파니라는 분이 그 비즈니스를 총괄하셨고 저희의 키노트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 핵심 요소들만 갖고 왔고요.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확장성입니다.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해하실 것 같고요. 쿠팡의 셀러 네트워크 규모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수십만에 달합니다. 그 셀러들을 한 명대부터 수십만까지 다 균일하게, 컨스턴트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정보의 통합성이었습니다.
저는 흔히 360도 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셀러들의 정보가 다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돼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보고 작업들을 다 없애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통합돼서 제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셀러 360이라는 개념, 이걸 통한 규모를 이루는 것을 핵심의 가치로 보셨고요. 한 명의 셀러부터 수십만 단위까지 어떻게 균일하게 비즈니스를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원할 때마다 확장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정보를 쉽게,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요소가 쿠팡이 지향했던 바 중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협업은 내부의 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셀러가 궁금한 바와 셀러가 원하는 바도 외부적인 협업도 포함한 형태겠죠. 실제로 한때 조금 인기가 있었죠. 쿠팡에서 셀러 되기 같은 게 뭐 책으로 출간될 정도로 이 셀러라는 것이 쿠팡과의 연결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셀러가 되신다고 생각하면 관심 단계부터 등록하시고 계약도 하시고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지? 그 모든 요소들을 프로세스로 디자인하셨고요. 이 정보들이 셀러 360 뷰로 모이도록 구성을 하셨습니다. 쿠팡 비즈니스 잘 아시겠지만 뭐 이츠로 요식업 배달업으로도 확장을 하셨고요. 쿠팡 플레이라고 해서 컨텐츠 쪽으로도 확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확장에 맞춰서 세일즈포스도 동일한 형태로 어떻게 셀러와 같은, 지금 같은 경우 이츠 같은 경우는 음식점 체인이겠죠. 그 체인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연결할 것인가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쿠팡이 윈윈을 지향한 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청년다방이라는 기업이고요. 청년다방 같은 경우는 요즘 인싸 떡볶이로 좀 유명하죠. 왜 인싸 떡볶이라고 불리우냐면, 식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저도 뭐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굉장히 예쁘죠. 소위 얘기하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시고 또 맛있게 먹고, 이런 즐기는 문화를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청년다방의 캐릭터입니다. 청년다방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요소들 중에서 맛도 당연히 있겠지만 상생, 점주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가 그들의 포인트이십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청년다방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스크린샷을 했던 거고요. 가맹점이 굳건해야 본사도 성공한다. 어떻게 상생을 지향할 것인가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목적이고 비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좀 불행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아마 매년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흔히 얘기하는 본사의 갑질, 상하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강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반복되던 일이었는데, 청년다방이 지향하는 상생은 그런 수직적이고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가능한 한 수평적이고, 그리고 신뢰에 의해서 정보를 소통하고 그 신뢰를 쌓아가는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이 상생에서의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점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년 뉴스라고 하는 레트로 감성의 소식지를 매달 발표를 하시는데, 매의 눈을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할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주제가 돼서 이미 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한경기획이라는 회사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다방을 이제 관리하시고 다른 브랜드들도 운영하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에 있는 한경민 대표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이끌고 계십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렇게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끌고 가시고 변화를 이끄시는 분들을 트레일블레이저라고 부르는데요. 한경기획과 청년다방도 그 중에 한 트레일블레이저의 일원이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잘 보시면 이제 최명수 전략기획실장님을 모시고 세일즈포스가 그런 소통과 상생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기획과 그리고 청년다방 그리고 실장님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환경기획은 일단 보통 청년다방 본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는 청년다방뿐만이 아니라 그 은하수 식당, 그 치치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맹사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사업 그리고 뭐 브랜드 기획 같은 외식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략기획실을 담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기본적으로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이나 브랜드의 뭐 전략, 기획 같은 총괄적인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간단히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두 번째로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갖고 왔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이런 가맹점주분들도 그 코로나의 여파를 사실 피하기 어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기획이나 청년다방 쪽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상생 방안을 하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점주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이 이제 매출 등에 영향을 받으셨고요. 일반적으로 뭐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도 많이 다들 하시더라고요. 뭐 로열티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보다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것을 하려고 많이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점주님들뿐만이 아니라 고객분들도 청년다방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매장에서 이제 못 드시는 분도 많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상생 키트라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이제 청년다방 떡볶이를 집에서 직접 해 드실 수 있는 그 밀키트를 제작을 해서 저희 점주님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했고 점주님들은 그 밀키트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 보전을 하셨고요. 고객분들도 이제 매장에 나와서 못 먹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그 밀키트를 통해서 청년다방 매장에서 먹는 것 같은 동일한 맛을 즐기실 수 있게 이제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상생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아젠다에서 세일즈포스도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일즈포스를 활용해서 그런 점주와의 소통이라든가 상생의 어떤 활용도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내부적인 뭐 데이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세일즈포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도 점주님들이랑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뭐 담당 뭐 SV랑 전화로 소통을 하거나 뭐 저희가 뭐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카톡 같은 일반적인 외부 서비스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주고받은 데이터들이나 혹시라도 이제 누락되었을 경우에 점주들이 불편함을 겪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예를 들면 담당자가 바뀌면 그런 이제 그 매장에서 있었던 일 같은 히스토리들을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많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세일즈포스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점주님들도 본인이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도 투명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닌 그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매장에 관한 모든 히스토리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점주님들과 저희가 이제 상생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을 다 데이터화 하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투명하게 소통하셨다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세일즈포스가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양한 내외부 서비스들과 연동을 통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외부 서비스라든가 내부 서비스를 연동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세일즈포스 초기 도입 당시에 아무래도 점주님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익숙한 서비스가 편하시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거부감을 많이 가지셨어요. 이제 왜 이런 걸 힘들게 하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포스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나 이런적인 부분은 왜냐하면 점주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다른 채널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DB의 연속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도 도움이 되는데 점주님은 당장 이제 내가 편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점주님들이 굳이 이제 본사에서 쓰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찾아보던 중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이슈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배달 뭐 매출이라든지
뭐 배달 분석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세일즈포스랑 연동 개발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볼 수 있게 구축을 해드렸고, 점주님들은 이제 소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초기에 세일즈포스에 많이 접속을 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 이제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뭐 공지사항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이제 세일즈포스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외부 서비스를 지금도 많이 이제 다른 부분들을 알아보고 있고, 세일즈포스랑 연동이 개발이 가능하게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구성을 해도 이게 매력적이지 않으시면 사실 점주님들이 쓰시기에 그렇게 뭐 선뜻 다가서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어떤 매력적인 요소와 그리고 세일즈포스를 통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좋은 어떤 프랙티스를 만들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걸 가지고 점주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매장을 방문해 가지고 실제 점주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일즈포스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제 매장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매니저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매장 운영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 비해 매출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롯데몰에 입점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롯데몰 측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드샵에 비해서는 매출 저조 영상이 조금 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이 세일즈포스를 쓰신 거죠? 작년 9월에서 10월경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들어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 문의, 그리고 공지사항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원 문의 들어가면은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가맹점 지원 문의랑, 그리고 일반 고객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일반 지원 고객 문의가 이렇게 있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고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아래 탭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슈들이 있나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주님들과 그전에는 유선으로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유선상으로는 말하기 좀 껄끄러운 내용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건강의 악화로 인한 뭐 양도양수, 이런 문의 같은 경우에 유선상으로 말씀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텍스트로 여쭤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 자료도 확실히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확인하시기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청년다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료수죠. 나머지 이야기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방금 매장에서 구해온 한라봉에이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장에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좀 색다르셨을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공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점주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일을 적응해 나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요. 끝으로 제가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으셨지만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비즈니스 확장을 지금 동남아나 미주 쪽으로도 하고 계신데 그런 환경기획의 앞으로의 로드맵상 세일즈포스가 어떤 걸 지원해 드렸으면 좋을지 의견 있으시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일즈포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현재는 지금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에 매장이 있는데 각 해당 국가에 어쨌든 내부의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매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저희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세일즈포스는 뭐 전 세계에 제공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도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저희 한국 어쨌든 본사랑 공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일즈포스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세일즈포스 도입을 위해서 많은 뭐 인력이나 뭐 비용적인 리소스가 도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세일즈포스가 너무 이제 방대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저희가 진출한 국가에서 세일즈포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초기 정착을 위해서 세일즈포스에서 좀 많은 지원이나 뭐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쉽게 세일즈포스를 접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시고 변화를 가져가시는 일이 기업마다 갖고 계시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일즈포스도 어떻게 하면 초기부터 정착을 하고 성공적으로 글로벌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가에 대한 석세스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더 보강하고 그리고 환경기획과 함께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쁘신 와중에서 시간 내주시고 많은 고견 나눠주신 최명수 실장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쿠팡과 청년다방 사례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제약적이어서 저희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오늘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핵심 요소들은 다 전달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조의 시총을 위해서 셀러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할지, 그리고 그 셀러의 하나하나의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성장의 기운이 시스템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확장성이 포인트셨고요. 청년다방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업, 이 협업이 얼마나 소통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내에서의 성공을 해외로 확장하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확장에 맞춰서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를 공통적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생을 통해서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비즈니스는 오늘 얘기 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판매 비즈니스와 함께 프랜차이즈 그리고 전통적인 딜러 파트너십 비즈니스도 다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그들의 비즈니스는 당연히 다른 고유한 요건들을 갖고 있겠지만 세일즈포스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가 다 상생을 기반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강화할 것인가의 포인트는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 같이 자기의 갖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을 상대방과 소통하고 상생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성장과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함께 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쿠팡과 청년다방 환경기획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오늘 들으셨던 분들이 좀 더 비즈니스에 대한 시사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세일즈포스 웨비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명확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그리고 두 회사의 사례에 대한 핵심은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